자, 그래서 191쪽까지 숙제가 이제 경우의 수로 들어와가지고 합의 법칙이 뭔지 곱의 법칙이 뭔지 이런 거 이제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었는데 진아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 거더라? 이제 동시에 일어나면 곱의 법칙 그치,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더하는 더하는 거다. 그랬죠? 근데 가장 간단한 예로 그 김밥이랑 라면이랑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태규가 만약에 김밥 천국에 갔는데 김밥이 5종류가 있고 라면이 4종류가 있을 때 태규가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으려고 하면 너는 선택권이 몇 가지다? 9개 오호, 이러면 안 돼요. 응? 20개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는다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하는 거잖아. 그럴 때 태규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고, 김밥이나 라면 중에 하나만 먹을래요? 그랬을 때 이제 더하는 거라 그랬죠. 맞죠?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할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192쪽은 문제가 이렇게 생겼네요.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래요.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여기 앞에 자리에는 짝수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뒤에 자리에는 소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짝수, 그러면 저 앞에 자리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다윤아 몇 종류인 거야? 여기에 짝수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4종류죠. 그죠? 2, 4, 6, 8 중에 고르란 얘기니까 여기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1의 자리는 소수잖아. 소수. 서연아, 소수는 누가 있을까? 1이 소수인가? 3부터 소수인가? 소수. 응. 2부터죠? 2, 3, 5, 7 이렇게 4개지, 그치? 맞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자연수. 그래서 한 자릿수 중에는 2, 3, 5, 7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4개. 그러면은 결국 이 두 자리 자연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요 중에서 하나 골라주고 동시에 여기서도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16가지의 자연수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요. 이게 1번이고. 자, 2번은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전개를 시킨대. 자,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전개를 시킨대. 일단 여기만 생각해봐요. 여기 전개시킨다는 건 이제 분배 법칙 한다는 얘기니까 요거를 이제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 선규야 몇 개의 항이 나오겠니? 여기만 봤을 때 4개가 나오겠지. 근데 그 4개의 항 중에 동류항이 있나요? 동류항 없죠. 완전히 다 다른 문자들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서는 지금 4가지 항이 나올 겁니다. 4종류의 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면, 이 뒷부분, 여기에서는 앞에 괄호에 문자 3개, 뒤에 괄호에 문자 2개니까 이것도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용서가 이거는 전개했을 때 항이 몇 개 나올까? 6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 6개의 항 중에 동류항이 있나요? 없죠, 그죠? 각각 다 다른 문자들이니까 겹치는 같은 종류의 항이 없겠죠. 그럼 여기에도 6종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앞에 나온 4개 항과 뒤에 나온 4개의 항을 더할 거잖아요, 그죠? 더할 건데, 자, 여기 4종류랑 여기 6종류 중에도 같은 종류의 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완전히 문자 구성이 다르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몇 종류의 항이 만들어질까요? 총? 10종류의 항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니? 태규 이거 뭐 한 건지 알겠니? 그지?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씩 다 전개시켜봐요. 하나씩 다 전개시키면 여기서 항 4개 쭈루루룩 나오고 더하기 뒤에서 6개 항이 쭈루루루룩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겹치는 건 하나도 없거든. 그럼 그 10개를 그냥 쫙 써놓은 게 그냥 전개시킨 식이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항의 개수는 총 10개다. 요게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시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배 법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안에 동류항이 들어있나? 이거는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을 전개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다시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건민아,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한다 그러면 항이 일단 몇 개 나오니? 9개가 나오겠지. 그죠? 하지만 그 9개의 항 중에는 동류항이 있니 없니? 있어요. 이게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전개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동류항이 없죠. 그럼 이거는 전개시키면 순수하게 9개의 항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얘는 전개시켰을 때 X, Y나 Y 곱하기 X나 이런 같은 종류 항이잖아. 그럼 이제 요거는 덧셈이 되면서 항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동류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겹치는 것들을 빼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얘처럼 겹치는 항들이 없을 때는 그냥 3 곱하기 3 해버리면 항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걸 알고 있죠? 6종류의 항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x제곱, y제곱, z제곱이랑 그 다음에 xy, yz, zx 이렇게 6종류의 항이 나오죠? 동류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3쪽으로 가볼게요. 자, 193쪽은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선민아 기억나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기억 안 나요?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72를 일단 뭐 해주죠? 소인수분해하죠. 소인수분해하면 이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우리는 이 소인수 분해된 결과만 딱 보면 약수가 몇 개인지, 양의 약수가 몇 개인지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떻게 했었더라? 효준이 기억나? 지수에 1씩 더한 다음에 그치. 그 소인수 분해됐을 때 그 결과 중에 이 지수 부분 있죠, 지수. 지금 3하고 2가 지수인데 3에다가 1 더한 거, 2에다가 1 더한 거 요렇게 1씩 더해가지고 곱하면 요게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인데 약수의 개수만 찾을 줄 알면은 약수의 종류를 찾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약수를 다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72의 약수를 다 찾는다. 그러면 중1 때 어떻게 했었죠?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2의 세제곱이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1, 3, 3의 제곱 이렇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2가 3개니까 2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4칸을 만들어주고 3은 3칸을 만들어주죠. 그런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제 가로줄 세로줄 곱해가지고 쓰는 거지. 그러면은 1, 2, 4, 8, 3, 9, 6, 12, 24, 18, 36, 72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에 생기는 얘네들이 바로 72의 뭐야? 약수들이죠. 되게 알죠? 그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왜 여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지? 이게 3이기 때문에 여기는 4칸이 만들어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2이기 때문에 여기는 3칸이 만들어졌잖아. 그지? 지수보다 한 칸이 더, 어서 와. 한 칸이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것이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다. 그치?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방법이고요. 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얘 약수를 다 찾으세요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요거 하고 1, 3, 3의 제곱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괄호를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전개한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여기 딱 전개했을 때 쭉 나오는 그 숫자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씩이 다 72의 약수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숫자들이 여기 차례대로 하나씩 더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시켰을 때의 항들, 각각의 항들도 전부 72의 약수를 가리키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3쪽이다, 준영아. 자, 그래서 이렇게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4-2번 한번 볼까요? 193쪽에 4-2번. 자, 120과 42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좀 생각해보면 공약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중1 때 땡땡땡땡땡의 땡땡이다. 혹시 기억나니? 우리 중1 때부터 나랑 같이 하는 사람 누가 있죠? 그래, 진아. 그래. 올드보이들이네. 초기 때가 그렇다면 알고 있어야죠. 이거 뭐죠? 최대 공약수. 역시 맞아. 키운 보람이 있구만. 네, 공약수라고 하는 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였습니다. 그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래서 외우기 되게 좋다. 여기 약수, 여기도 약수, 여기도 약수가 들어가서 외우기 되게 좋다. 또 그럼 반대도 있죠. 반대. 공약수의 반대가 뭐죠? 공배수죠. 그죠? 공배수. 공배수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어. 그지? 배수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120과 42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방식대로 푼다면 최대 공약수가 하면 되죠. 120과 420의 최대 공약수. 그지? 오랜만이다. 그지?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은서가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갈까? 좀 큰 걸로 갈까? 더 큰 걸로 갈까? 60. 그래, 60. 그럼 60 하면 바로 끝 아닌가? 이게 되죠. 그쵸? 그럼 최대 공약수는 60이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60의 약수가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60의 약수가 몇 개입니까? 얘가 최대 공약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60이라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몇 개인지 구할 건데 60을 소인수분해보면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준영아,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 이 녀석의 약수는 몇 개일까? 이거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방금 여기 위에서 얘기했거든.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을 때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양에서는 지수가 2하고 1하고 1 요게 지수 아닌가? 그러면 요 지수들에다가 다 어떻게 해서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약수는 몇 개다? 12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옛날에 배웠던 공약수에 대한 개념, 공약수가 늘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는 거 알고 있으면 편했고요. 그 다음에 4-3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4-3번 답 한번 찾아봐. 자, 일단 답은 대부분 찾은 사람들이 많네요. 답이 몇 개죠? 12개입니다. 그죠? 답이 12개야. 이제 요거를 찾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225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얘가 2 곱하기 뭐죠?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거에 일단 그냥 약수의 개수를 다 구한다 그러면 전체 약수의 개수는 서연아 몇 개니? 24개지. 그치? 근데 그 24개의 약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살펴볼 때 자, 중1 때 과정으로 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를 떼놓고 2를 이렇게 떼놓고 3제곱이랑 5의 세제곱만 가지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죠. 1, 3, 3의 제곱, 1,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표를 만들면 자 여기 안에 12개의 숫자들이 쫙 써지겠죠. 그지? 이 12개의 숫자들이 전부 이 숫자의 약수니까 당연히 2250의 약수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써진 12개의 숫자들한테 전부 다 여기 떼놨던 2 있죠. 곱하기 2를 또 해주면 또 12개의 숫자들이 또 나오겠죠. 그럼 여기 있는 12개의 숫자들도 전부 2250의 뭘까? 약수들일 거예요. 그죠? 몇 개만 써보면 이거 뭐 1, 5, 뭐 3, 9, 25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125 이렇게 채워져 있을 테니까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2, 10, 뭐 50, 250 이런 식으로 또 숫자들이 12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12개도 2250의 약수고 이 12개도 2250의 약수인데 근데 이쪽에 있는 숫자들은 다 무슨 숫자들이야? 홀수들. 그지? 그럼 곱하기 2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무슨 숫자들이야? 짝수들. 그쵸? 그래서 홀수 12개, 짝수 12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이 2250의 약수를 구할 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랬죠. 요 소인수분해 된 결과를 보면서 그러면 1 플러스 2,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5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5의 세제곱 자 요렇게 생긴 거를 다 전개시켰을 때 다 전개시키면 그때 계산하기 전에 그냥 전개만 쫙 시키면 항이 24개 나오지 않을까? 이해되니 태규야? 전개하면 항이 24개 될 거라는 거? 그 24개의 숫자들이 전부 다 얘의 약수들이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자 요거를 전개시켜서 나온 12개의 숫자들 요거를 쫙 이렇게 전개시켜서 나온 12개의 숫자들 그 12개의 숫자들은 다 홀수들이겠죠. 그러면 그 12개의 홀수들한테 1을 분배하면 여전히 홀수일 거고 거기다 이제 2를 분배하면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역시 이번에도 홀수가 12개, 짝수가 12개 나오겠구나 라고 이 구조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에서 뭐 질문을 좀 바꿔서 뭐 홀수가 아니라 뭐 5의 배수를 물어본다든지 뭐 3의 배수를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질문을 바꿔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죠. 그죠? 어떤 구조로 얘네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답은 12가 되겠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길찾기 문제인데 요렇게 생긴 도로망이 있대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 만약에 요런 구조에서 용서가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만 생각했을 때 용서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코스 가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말해야 될까요? 12가지지. 그치? A에서 B까지 가는 4가지 방법과 B에서 C까지 가는 3가지 방법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게 기본이야. 그게 기본인데 자,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A에서부터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크게 구분을 하는 거지. A부터 C까지 가는 큰 루트들을 정해보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쵸? 크게 일단 두 종류죠. 맞죠? 그러면 이 2가지를 크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는 거지. 좀 전에 용석이가 말한 것처럼 A에서 B까지 가는 게 4가지고 B에서 C까지 가는 게 3가지니까 이 코스로 가는 방법은 총 12가지. 그 다음에 아래 코스로 가는 방법은 A부터 D까지가 2가지, D부터 C까지가 3가지니까요. 요거는 총 6가지. 이렇게 각각 구한 다음에 희주야 12하고 6은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그쵸, 이건 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번과 2번은 동시 선택이 아니야. 1번 코스로 가든지 아니면 2번 코스로 가든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김밥만 먹든지 아니면 라면만 먹든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서로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곱해야 될 때가 있고 더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 여기 4, 3은 곱했다면 여기 12하고 6은 더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8가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걸 추가할 수 있어. 여기에 B랑 D를 연결하는 길이 이렇게 하나 생겼다. 이렇게 요 길이 하나 생겨버리면 그러면 확 달라져요. 요게 만약에 하나 생긴다면 건민아, 어떤 코스들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맞아, 그치? 이게 연결이 되면은 1번과 2번 그대로 있고요. 추가로 다른 코스가 이제 생기는 거지, 그치? 그치? 건민이가 말한 것처럼, 자, 만약에 저 길이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요런 코스가 새로 생기고요. 또 반대로 A에서 D를 먼저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가는 요런 코스도 생기겠죠, 그쵸? 그치? 그래서 요 중간에 길이 이제 연결이 되면은 1, 2번 말고 3, 4번도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중간에 길이 있을 때는 요렇게 추가로 생각해주면 된다. 자, 그런 문제가 이제 6-2번이죠. 자, 요 문제를 그럼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5-2번. 네. 5-2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일단 코스부터 쭉 써보는 거야. 근데 요게 아까 위에 그림이랑 좀 다른 점은 중간길이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있죠. 요거. 이거는 지금 A에서부터 아무데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C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코스를 생각을 할 때 A에서부터 다이렉트로 그냥 C로 가는 코스, 요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에서부터 B를 거쳐서 C로 가는 코스, 그 다음에 A에서부터 D를 거쳐서 C로 가는 코스, 그 다음에 제일 여러 군데를 들리는 거 A에서부터 B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코스,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코스, 요렇게 일단 5종류로 처음에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다이렉트로 가는 게 2가지, A, B, C는 6가지, A, D, C는 3가지, 그 다음에 A, B, D, C는 9가지, A, D, B, C는 2가지, 이렇게 되네요. 그쵸? 맞죠? 그래서 괜히 막 빼먹거나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씩 딱딱딱딱 코스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2가지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로 가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중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이렇게 생긴 칸을 이제 색칠을 하는데 아주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색깔을 5가지 가지고 있는데 5가지 색깔을 다 쓸 거야. 한 번 썼던 색깔은 못 써.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때는 선규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5가지 컬러를 다 써야 돼 라고 하면 그럼 아주 쉽지 않나요? A를 색칠할 때 선택권이 몇 개? 5개. B 색칠할 때 4개. C는 3개. D는 2개. E는 1개. 그럼 5, 4, 3, 2, 1을 어떻게 하면 돼? 다 곱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조건이 이런 조건입니다. 같은 색을 또 써도 괜찮아. 다만 인접한 영역, 그러니까 맞닿아 있는 영역, 서로 이렇게 경계선을 다 가지고 있는 영역, 그러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 조건으로 나오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제 그 조건에 맞게 칠을 해본다면 대부분은
이 순서만 잘 설정해주면 우리가 그냥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이 문제도 지금 내가 A부터 색칠한다고 하면 A는 당연히 5종류의 선택권이 있을 겁니다. 그럼 A를 색칠한 다음에 B를 색칠한다면 그리고 당연히 A에 색칠하는 거는 못 쓰는 거니까 여기 4가지가 선택권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C를 색칠할 때는 여기 색깔도 피해야 되고 여기 색깔도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선택권이 있을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아까 성규한테 물어보는 거 똑같아. 근데 요거부터 다르죠. D를 색칠할 때,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 빨강을 칠하고 여기다 초록을 칠하고 여기다 파랑을 칠한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D를 색칠할 때는 몇 가지 색만 피하면 돼요? 여기 A에 칠한 거랑 C에 칠한 거, 이 2가지만 피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B에다가 초록색 칠했던 거는 D에다가 또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B하고 D는 서로 인접한 영역이 아니니까. 다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내가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종류야? 3종류인 거예요. 3종류. 그치? 은석이 이해되니? 여기 3종류 중에 우리가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E를 칠할 때도 나는 A에 칠한 색깔과 D에 칠한 색깔 그 2가지만 피하고 나머지 색은 다 써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E를 칠할 때도 선택권이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5, 4, 3, 3, 3을 곱하는 거예요. 그치? 5, 4, 3, 3, 3.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는 순서를 정해서 몇 가지죠? 540가지인가요? 색칠하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럴 땐 어떡하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밑에 있는 6-2번 같은 거거든요. 자, 6-2번을 한번 봐봐요. 이것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썼던 색을 또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 상황이야. 자, 그럼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A, B, C, D 순서로 칠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A에다가 5가지 색깔 중에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어. B에다가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어요. 그러면 C를 칠할 때 진아야 몇 가지 색깔 중에 고를 수 있니? 예를 들어 나한테 파랑, 빨강, 초록, 핑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지금 A를 파랑으로 칠했어. B를 빨강으로 칠했어. 그러면 C에다가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예요? 저거 안 맞다. A와 C 말하는 건가요? A와 C는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선을 공유하고 있어야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3개. 3개지, 그치? 3개. 여기는 3개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3개라고 대답하고 나서 여기가 문제거든. 여기가 D. D에다가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지? 2개인가요? 이거를 2개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게 방금 A하고 C는 서로 같은 색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에다가 이거를 C에다가 이거를 칠했으면, 파랑을 칠했으면 그때는 D를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땐 3가지지. 근데 만약에 내가 C에다가 칠한 색깔이 파랑이 아니라 핑크였어. 그러면 여기다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2가지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D라는 영역을 2가지로 칠할지 3가지로 칠할지가 불확실해져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색칠하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부터 정해놓고 풀어. 뭘 정해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A하고 C가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 그때 D를 칠하는 방법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A 영역과 C 영역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를 1번, 그 다음에 A 영역과 C 영역에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를 2번, 이렇게 아예 나눠놓고 푸는 거야. 그러면
1번 경우를 풀 때는 봐봐. 자, 여기 4가지 중에 하나 골랐고 여기 3가지 중에 하나 골랐어. 그러면 이때 지금 1번 케이스를 생각을 한다면 C를 색칠할 때는 내가 뭘 고를 필요가 있나? 어차피 우리는 A랑 C에 같은 색을 칠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 그러면 C는 무조건 무슨 색을 칠해야 돼? 무조건 얘랑 똑같이 파란색을 칠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1번을 풀 때는 C를 색칠하는 선택권을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무조건 얘랑 똑같이 칠할 거니까. 자, 대신 그러면 A랑 C가 같은 색이 칠해졌으니까 D를 칠할 때 용서가 D는 몇 개의 색깔을 고를 수 있다? 두 개야, 세 개야? 왜 세 개야? A하고 C하고? 어? 이건 집중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용서가, 우리 지금 케이스 나눴죠? 나 지금 몇 번 케이스 얘기하고 있니? 1번 얘기하고 있죠. 1번. 1번의 포인트는 A 영역과 C 영역에 어떤 색을 칠할 거다? 같은 색을 칠할 거다가 포인트잖아. 내가 쓸 수 있는 색깔이 4가지인데 A 영역과 C 영역에다가 똑같이 파랑을 칠했잖아요. 그럼 내가 마지막에 D를 칠할 때 무슨 색만 피하면 돼? 파랑만 피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색깔 몇 종류예요? 세 종류라고. 세 종류. 파랑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빨강, 초록, 핑크 아무거나 칠하면 된다고. 맞니 용서가? 그래서 여기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되는 거니까 자 1번 케이스는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36가지가 되고요. 자 2번 케이스로 갈게요.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도 처음에 이제 4, 3까지 똑같은데 용서가 이번에는 C를 칠할 때 A와 다른 색을 칠할 거지. 그리고 B와 C는 당연히 다른 색이 칠해져야 되지. 인접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종류? 뭐라고? 자, 침착해. 용서가 침착해. 자, 내가 C를 칠할 거예요. 들어봐. 전체 컬러는 4가지야. 그런데 C에는 A에다가 쓴 컬러는 못 써요. 우리는 지금 2번 케이스를 생각하는 중이니까. 그럼 일단 파랑은 탈락이야. 맞죠? 그 다음에 C에는 무슨 색도 못 칠해요? 빨간색도 못 칠해요. B랑 C는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탈락이야. 그럼 내가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종류? 2종류지. 2종류. 그치? 2종류. 내가 만약에 2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예를 들어 초록을 골라서 여기 칠했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D를 칠할 때 D에다가 쓸 수 있는 컬러는 몇 종류? 눈치를 보지 말고 생각을 해봐. 용서가 지금 네가 여기를 색칠할 거예요. 여기를 색칠할 건데 여기는 파랑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 여기는 빨강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 여기는 초록으로 칠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D를 색칠하려고 그래. 근데 썼던 색을 또 써도 상관은 없는데 붙어있는 영역하고는 다른 색을 써야 돼. 그러면 D에다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종류? 무슨 색과 무슨 색을 피하면 돼? 아, 파랑색이랑 무슨 색? 초록색. 파랑색과 초록색을 피하면 되죠? 빨강은 또 써도 상관없잖아. 응? 어쨌든 D에다가는 둘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른 색을 칠할래? 라고 했을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48이고요. 답이 아니라 2번 케이스는 48이고요. 그럼 마지막 답은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될까? 더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이렇게 나눈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
여러분 요 단원이 상당히 좀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이해하고 풀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요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리고 막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개인차가 좀 있어요. 성규 안경 멋있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196쪽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일단 제목을 봐봐 얘들아.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이게 서로 다른가? 이게 서로 다를까? 지불 방법의 수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원짜리 동전 2개랑 100원짜리 동전 4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내가 1,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니? 태규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1,000원을 지불하는 방법. 1,000원 한 장을 낼 수도 있고 또는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로 봤을 때는 내가 1,000원을 한 장 내든 500원을 2개 내든 똑같이 얼마 내는 거야? 1,000원을 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불 방법을 얘기할 때는 같은 금액이라도 내는 종류가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는 거고요. 지불 금액을 볼 때는 같은 금액을 내는 건 다 한 가지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종류가 다르면 이건 달라지는 거야. 지불 방법은. 하지만 같은 금액이라면 지불 금액의 수는 한 가지로 본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 2개, 500원짜리가 2개, 그리고 100원짜리가 4개, 100원짜리가 4개. 자, 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볼게요. 일단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건 딱 수식으로 쓸 수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거는 정확히 쓸 수 있는데 1,000원짜리를 딱 내가 손에 들고 있어. 그럼 내가 이 1,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내거나 안 내거나. 그죠? 1,000원짜리 딱 한 장 내가 들고 있으니까 내거나 안 내거나.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500원짜리 동전은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일까? 3가지.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만 내거나, 2개 다 내거나. 맞니? 그지? 대규야,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 3가지. 뭐뭐뭐? 안 내거나 하나만 내거나 그렇지. 그쵸?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 자, 그럼 이걸 이해했다면 100원짜리 동전이 4개 있잖아요. 이 4개의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성규야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그치? 4개 갖고 있으니까 안 내거나, 하나만 내거나, 2개만 내거나, 3개만 내거나, 4개 다 내거나. 그죠? 5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나는 이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그러면 이 2가지, 3가지, 5가지 선택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내가 1,000원짜리를 낼지 안 낼지, 500원짜리 몇 개 낼지, 100원짜리 몇 개 낼지를 다 선택해서 딱 돈을 이렇게 내는 거니까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이 2가지, 3가지, 5가지를 다 뭐 해준 걸까요?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는 거. 그럼 몇 가지야? 30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로 갔을 때는 일단 이 30가지보다 답이 클까요? 작을까요? 아, 이걸 얘기 안 했구나. 이 30가지 선택 안에는 어떤 방법이 하나 들어가 있냐면, 자, 1,000원을 갖고 아까 낸다 안 낸다, 또 500원짜리 2개 내고 1개 내고 안 내고,
100원짜리 4개 내고 3개 내고 2개 내고 1개 내고 안 내고 거기에는 자 1000원도 안 내고 500원짜리도 안 내고 100원짜리도 안 낸 모두 안 내는 경우가 한 가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내버리면 그거는 몇 원을 낸 거야? 0원을 지불할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불했다라고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찾은 30가지 중에서 0원을 지불하는 그 한 가지는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가지다? 29가지. 요게 이제 1번 답이 되는 거고 2번으로 넘어가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준영아 일단 1번 답이 29가지인데 그거에 비해서 2번이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적겠죠. 그죠? 이 29가지 경우 중에는 똑같이 1000원을 지불을 하는데 1000원짜리 하나 낸 경우도 들어가 있을 거고 500원짜리 2개를 낸 경우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치? 따로따로. 하지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는 똑같이 1000원을 지불했다면 그거는 같은 방법으로 봐줘야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다 써가지고 겹치는 걸 다 제외시키려면 너무 복잡해. 오래 걸려. 자,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요거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요거는요. 지금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간섭이 발생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1000원과 500원 사이에는 간섭이 발생해요. 간섭이 뭐냐면 500원짜리를 가지고 1000원을 지불할 수 있죠. 500원짜리 2개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낮은 금액의 동전을 가지고 더 높은 금액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500원과 100원 사이에는 지금 간섭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100원짜리가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그럼 100원짜리를 가지고 그 다음 금액인 500원을 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원과 500원 사이에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판단을 먼저 해야 돼. 요거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요거는 간섭이 발생을 해. 낮은 금액을 가지고 높은 금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간섭이 발생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다 낮은 금액으로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500원짜리로 쪼갠다고 생각해. 1000원이면 500원짜리 2개잖아. 그치? 그래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얘를 500원짜리 2개로 치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500원짜리가 총 몇 개가 될까? 500원짜리가 4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어차피 간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100원짜리 4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1번과 똑같이 판단하는 거야. 이 500원짜리 4개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야? 4개 내거나 3개 내거나 2개 내거나 1개 내거나 안 내거나 5가지 선택.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5가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곱해가지고 25가지인데 그 중에는 빵원을 내는 것도 있잖아. 그거 하나 빼주는 거죠.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이제 아까 발생했던 1000원을 지불하는데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2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 우리가 다 제외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불 금액을 쓸 때는 높은 화폐를 낮은 화폐로 치환해서 푸는데 그 치환이 필요한 때는 두 화폐 간에 간섭이 일어날 때만 치환하면 돼요. 그죠? 100원짜리 4개 가지고는 500원을 만들 수 없잖아? 그럼 100원짜리 냅두는 거야. 500원도 냅두는 거야. 단 500원과 1000원처럼 500원 2개 가지고 1000원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때는 낮은 금액으로 다 환산해서 계산한다. 요게 지불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설명한 거 이해했으면 아마 맞출 수 있겠죠? 7-1번 밑에 거 한번 풀어보자. 지금 설명해준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답 찾아보겠습니다. 준영이 답 나왔니? 1번 답 뭐예요? 47. 2번 답은? 얼마요? 19? 이래서 졸면 안 돼. 자, 준영아. 지금 우리 10원짜리와 5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존재하죠? 근데
10원이랑 50원 사이에는 간섭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10원짜리를 다 내도 50원을 만들 수 없잖아. 10원과 50원은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50원과 100원 사이에는 간섭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그쵸? 50원짜리를 가지고 100원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한다고요. 중복된 금액이 발생해. 그럴 땐 어떻게 하랬죠? 100원짜리들을 다 얼마로 환산해서 50원짜리들로 환산해서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 2개라고 하는 건 금액으로 따지자면 50원짜리 동전 몇 개와 같아? 100원짜리 동전 2개라고 하는 건 50원짜리 동전 4개 하고 같은 거잖아. 맞니? 그래서 2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따져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고 50원짜리 동전이 요게 몇 개라고 생각해버려? 그렇지. 원래 있던 3개에다가 100원짜리 2개를 50원짜리 4개로 치환해서 총 50원짜리 7개로 생각하고 계산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준영아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 4가지. 50원짜리 7개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8가지. 그럼 4랑 8을 어떻게? 곱해. 그럼 32가지죠. 근데 이 32가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0원을 지불하는 경우 빵원 내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빼야죠. 그래서 답은 몇 가지다? 31가지가 되는 겁니다. 31가지. 그치? 그래서 그 중복이 발생할 때 낮은 금액의 화폐로 환산한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 지불하는 방법. 용석이 맞았니? 응? 맞았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98페이지에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자. 10번 답 한번 찾아봐. 198쪽에 10번. 3개 다 짝수 나오는 거랑 짝수 하나 홀수 2개 나오는 거랑 짝수 2개 홀수 하나 나오는 거죠. A, B, C 3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전부 다 짝이 나오는 거랑 짝수 2개와 홀수 하나랑 그다음에 짝수 하나와 홀수 2개가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짝짝짝은 쉽죠. 짝짝짝은 그냥 333 하면 되는데 짝짝홀 같은 건 이제 뭐 해줘야 돼? 이제 곱하기 3을 해야 돼. 맞아요. 짝짝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짝짝홀일지 짝홀짝일지 홀짝짝일지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어떤 게 홀수냐가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A, B, C 중에 누가 홀수인지 선택하는 것이 3가지. 그 다음에 A가 짝수니까 짝수를 고르는 게 3가지. B 짝수 고르는 게 3가지. C 짝수 고르는 게 3가지 해가지고 요 81가지. 얘도 마찬가지죠. 짝홀홀인지 홀짝홀인지 홀홀짝인지를 결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역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81인데 근데 이거를 풀면서 드는 의문 이게 최선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 짝수를 구하는 거는 복잡해요. 왜냐하면 3개의 숫자 중에서 1개만 짝수면은 다 짝수가 되잖아. 계산 결과가. 근데 만약에 세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구해라 라 그러면 엄청 간단하죠. 3개를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어때야 돼? 곱해진 세 숫자가 모두 다 홀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 게 똑똑할까? 아까 전체 경우의 수가 216이었잖아. 그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홀홀홀만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죠. 홀홀홀만. 홀홀홀이 뭐야? 그러면 333일 거 아니야? 홀홀홀은 모든 A, B, C 3개 주사위가 다 홀이니까 그럼 요거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16에서 27을 뺀다 라고 생각하면 189 이렇게 풀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배웠었더라? 기억나니?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가 되는 걸 구해서 빼는 거.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걸
여사건이라고 불렀었죠. 여사건. 여기서 여라는 건 이제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걸 구하고 싶은데 그게 구하기 복잡하니까 그 나머지 홀수가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거꾸로 풀면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대규야 진정해. 앞에 봐 앞에.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5번. 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여기를 다 색칠을 하고 싶다. 근데 한 정사각형에 한 가지 색깔만은 칠할 거고요.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대요. 그러니까 1번과 6번은 같이 간다는 얘기네. 1번과 6번은 같이 간다. 요 두 개는 같이 간다라고 정해져 있어. 그리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결국 이게 아까 전에 색칠하는 문제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닿아 있는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자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우리가 색깔을 한 번씩 정해볼까요? 1번부터 색칠한다라고 하면 선규야 1번을 색칠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4가지죠. 그쵸? 처음 색칠하는 거니까 그냥 넷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되지. 1번을 색칠하는 게 4가지. 2번을 색칠할 때는 1번과는 어떤 색?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2번을 색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겠죠? 여기다 빨강을 칠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3번을 칠할 때는 이미 우리가 지금 요걸 생각해봐. 1번에다 파란색을 칠하는 순간에 6번도 어떻게 된 거야? 이미 파란색으로 결정이 끝나버린 거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1번을 칠했을 때 6번도 동시에 그냥 칠해졌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3번을 칠하는 거야. 그럼 3번에다 쓸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일까? 2가지겠지. 이미 2번과 6번이 이미 칠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을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그럼 여기다 초록을 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5번으로 갈까? 5번을 색칠할 때는 여기에 빨강, 여기에 파랑이 이미 칠해져 있는 상황에서 얘를 칠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2가지죠. 2가지. 그지? 빨강, 파랑 피해서 2가지. 여기도 뭐 그러면 초록을 칠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 4번을 칠할 때 이미 여기와 여기에 서로 다른 색이 칠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4번 칠하는 거니까 이거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4, 3, 2, 2, 2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그 4칸으로 나눠져 있는 문제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그죠? 1번과 6번이 같은 색이야 라는 걸 말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3번 9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요건 이제 실력 문제들도 좀 풀어볼게요.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7번 문제 같은 거는 이게 이런 경우의 수 문제들 중에 조금 복잡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그 케이스를 구분해서 나눠가지고 써주면서 풀어주면 되거든. 지금 17번은 장미와 카네이션과 백합이 있는데 한 송이를 골라서 A에다 꽂고 그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B에다가 9송이를 꽂는데요. 그러면 A 꽃병과 B 꽃병이 있는데 자,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1번은 A 꽃병에다가 장미를 꽂은 경우 2번은 A 꽃병에다가 카네이션을 꽂은 경우 3번은 A 꽃병에다가 백합을 꽂은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자, A 꽃병에다가 장미를 꽂는 순간 B 꽃병에는 무슨 꽃과 무슨 꽃을 꽂아야 돼요? 카네이션과 백합을 꽂아야 되죠. 문제 상황상. 그치? A에 꽂은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을 꽃병 B에 꽂는다 그랬으니까 B 꽃병에는 카네이션이나 백합을 꽂아야 돼. 카네이션과 백합.
자, 그 다음에 A 꽃병에 카네이션을 꽂았다면 B 꽃병에는 장미 또는 백합을 꽂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꽃병에 백합을 꽂았다면 여기는 장미 그리고 카네이션을 꽂아야 되겠죠. 그런데 B 꽃병에는 자, 둘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다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래, 성규 여기 앞으로. 일로 와. 여기 맨 앞줄로 오세요. 자, 이제 B 꽃병에는 9송이를 꽂아야 되는 걸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9송이. 그럼 생각해봐. 카네이션은 현재 6송이가 있고요. 백합은 8송이가 있어. 카네이션과 백합을 합쳐서 9송이를 꽂아야 돼. 그럼 이제 숫자로 써보면 되는 거죠. 자, 카네이션을 최대한 적게 쓴다. 그러면 카네이션 3송이, 백합 8송이, 카네이션 한 송이, 백합 8송이를 꽂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9송이를 맞춰야 되니까. 또는 카네이션 2송이, 백합 7송이. 이렇게 카네이션 3송이, 백합 6송이 이런 식으로 꽂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백합을 최대한 적게 쓴다. 근데 카네이션이 최대가 6송이밖에 없기 때문에 카네이션 6송이가 되면 백합이 3송이. 이게 최선이겠죠? 그럼 진아야 이게 몇 종류야?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 여섯이죠? 그냥 앞에 것만 보면 되잖아. 1, 2, 3, 4, 5, 6, 7, 8, 9, 10. 6가지. 자, 그래서 A 꽃병에 그 장미를 꽂았을 때 그때 이제 B 꽃병을 꽂는 방법이 6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카네이션을 꽂았으면 장미와 백합을 꽂으면 되는데 장미가 8개 있고 백합도 8개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전보다 약간 더 경우의 수가 늘어나. 자, 장미를 하나, 백합을 8 또는 장미를 2개, 백합을 7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번에는 둘 다 8송이씩 있기 때문에 장미를 8, 백합을 하나 이렇게 꽂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요거는 용서가 몇 가지? 4가지. 자신있게 8개. 그지? 여기 앞에 숫자만 봐. 1, 2, 땡땡땡땡 8가지잖아. 8가지. 자, 그 다음에 A에다 백합을 꽂으면 장미 카네이션인데 장미가 8, 카네이션 6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장미를 한 송이만 꽂을 수가 없어. 그지? 카네이션이 6개밖에 안 되니까 장미를 최소 3개는 써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9송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3,6, 4,5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8,1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9송이를 맞추는 방법이. 그러면은 요거는 선민아 몇 가지일까? 6가지. 이번에는 뒤에 숫자만 보면 되죠. 6, 5, 4, 3, 2, 1. 그럼 6가지. 자, 그래서 1, 2, 3번으로 나눠서 풀어보니까 각각 6, 8, 6이야. 그럼 마지막에 이 6, 8, 6을 태규야 어떻게 할까? 그쵸? 1번과 2번과 3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더해야죠. 6, 8, 6을 더해가지고 답은 2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잘 적으면서 쓰면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보는 것이 방법이 되겠고요. 아까 우리 태규가 맞춘 문제랑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네요. 18번. 18번도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답 찾아보세요. 이게 아까 전에 태규가 맞춘 문제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A, B, C 세 개의 숫자를 놓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전체의 경우는 홀이거나 아니면 홀수 2개의 짝수 하나거나 홀수 하나의 짝수 2개거나 아니면 짝짝짝이거나 일단은 이렇게 4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는 A, B, C 각각각도 있지만 그게 곱해져 있는 애도 있거든. 요렇게 그치? 그럼 A, B, C가 전부 다 홀수일 때는 그때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얘도 뭐예요? 얘도 홀이지. 그지? 근데 이 밑에 있는 경우들은 전부 다 A, B, C 곱한 것은 다 뭐야? 짝이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다 더한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 요 경우에는 홀을 더했으니까 그 결과가 뭐가 나와요? 짝이죠? 홀수를 4개 더한 거잖아. 홀수 4개 더하면 짝수죠. 그죠? 그 다음에 홀 2개, 짝 2개 더하면 어때요? 이것도 짝수죠. 그죠? 그 다음에 홀수 하나랑 짝수 3개 이렇게 더하면 이거 홀수죠. 그리고 짝짝짝짝은 당연히 뭐예요? 짝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더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유일하게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지? 요거라고 하는 건 A, B, C 셋 중에 한 놈만 홀수인 경우죠. 그죠? 한 놈만 홀수인 경우. 자, 그럼 한 놈만 홀수라면 A, B, C 중에 누가 홀수냐 이걸 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몇 가지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돼. 홀수가 될 친구를 하나 골라줘야 돼. 그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A를 홀이라고 정했어. B, C는 짝이라고 정했어. 그러면 홀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게 또 3가지. 그지?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홀수 1, 3, 5잖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A를 정하는 게 3가지, B를 정하는 게 3가지, C를 정하는 게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 잘 하세요. 맨 앞에서 하면 누가 홀수인지를 정하는 거, 누가 홀수인지를 정하는 게 3가지고 A의 종류를 정하는 게 3가지, B의 종류 정하는 게 3가지, C의 종류 정하는 게 3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81가지가 이 문제의 답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자, 이 문제는요. A에서 출발해서 G까지 간다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일단 A에서 출발해서 최단 거리로 G까지 간다 그러면 몇 칸을 움직이면 되니? 몇 칸? 3칸 움직이면 되죠. 3칸. 그죠? 최단 거리로 간다 그러면 3칸 움직이면 돼. 그죠?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면 뭐 A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C로 간 다음에 C에서 G로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요런 느낌으로 3칸 움직이면 돼.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를 지금 따져보라 그랬으니까 자, 이거는 요렇게 가볼게요. A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갈 수 있는 점이 누구 있어? D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E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데는 이렇게 3방향 아니야. 이렇게 3방향. 맞죠? 자, 그럼 건민아, 만약에 내가 A에서 출발해서 D로 왔어. 그럼 이 D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2군데죠. D에서 C로 가거나 아니면 D에서 H로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D에서 C로 가거나 혹은 D에서 H로 가거나 이 선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B로 왔을 때 B로 왔을 경우에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C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F 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B로 갔을 때 C로 가거나 아니면 F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성규야, A에서 이제 E로 왔어. E에서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F로 가거나 아니면 H 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E에서 F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E에서 H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여기에서 D를 거쳐서 C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쭉 내려가서 G로 가면 도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G로 가서 도착. 다 마찬가지. 마지막은 다 G로 도착해 줘야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길은 끝났죠? 몇 가지 코스가 있는 거야? 6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뭐라고 부르더라?
기억나니? 수형도라고 그래요. 수형도. 수형도. 나뭇가지 그림이다. 그래서 수형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편한 문제들이 종종 있죠. 자, 2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이건 아까 앞에서 우리 길찾기 문제 한 거 그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20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되냐면 B부터,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봤다면 막 다른 데다 길을 추가하는 게 아니야, 그치? 다른 데 막 뭐 이런 데다 막 길을 이렇게 추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 B와 D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B와 D를 연결하는 도로. 근데 여기다가 도로를 몇 개를 추가해야 되니? 이게 질문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 N개의 도로가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봐. 여기 BD를 연결하는 N개의 도로. 그지? 요걸 미지수로 잡고 푸는 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풀이 방법 아닌가? 자, 여기를 N개라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는 아까 해봤잖아. A에서 C로 가는 코스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 C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중간에 BD를 연결한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거. 당연히 이렇게 네 가지 코스를 딱 써놓고 생각해야지. 그쵸?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게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 A에서 D로 가는 거 두 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게 세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게 N 가지. 그리고 D에서 C로 가는 게 세 가지. A에서 D로 가는 거 두 가지, D에서 B N 가지, B에서 C 두 가지. 이거잖아. 그럼 바로 딱딱딱딱 표현되잖아요. 그죠? 요거 6, 요거 6, 요거 9N, 요거 4N. 그럼 이거 다 더해가지고 90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쵸? 이 문제는 막 다른 고민을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지? 가운데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를 뭐 X개 아니면 N개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코스를 딱 쓴 다음에 다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방정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은 13N에다가 12를 더한 게 90이 되는 거니까 13N이 78이 되겠고요. 그럼 N은 6이다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에 도로를 6개를 추가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운 단원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숙제는 199까지고요. 191쪽까지 도장 받으시고 191까지 도장 받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